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오늘 마이너스 1.96% 빠지면서 13만 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엔캠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2차 전지에서 내가 단 1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한 기업에다가 다 올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떤 기업을 선정해야 되냐 하면은, 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엔캠을 들어갈 것이고 바이오 쪽에서는 HLB를 전 들어갈 겁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이 두 개 기업을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이유는, 우선 HLB 같은 경우는 명확한 스케줄이 있는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100만 원 정도면은 매수하고 매도를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도 한 호가에 매수 매도가 전부 다 돼버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럴 때는 첫 번째로는 스케줄이 있는 기업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미 예정돼 있는 확실한 미래 가치가 확실한 기업들을 가져가셔서 그 스케줄대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엔캠이 뭘 하는 회사입니까? 전액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쵸? 전액을 만드는 회사, 말 그대로 원료를 만드는 회사는 딱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공장 가동률입니다. 공장을 지어놓고 나서 거기에서 가동률이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엔캠의 공장 가동률을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ROE입니다. 자, 최근에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원가 하락을 시켜서 ROE를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에는 이런 전액이나 양극재나 뭐 음극재나 이런 원료들 관련된 회사들은 ROE하고 공장 가동률이 전체의 실적을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를 미리 확실하게 정해져 버리고 미래의 멀티플을 그 정도로 땡겨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50%가 넘어가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대치의 공장 가동률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양극재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전구체에 대한 수주권이 역사상 최대치까지 이룰 정도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수주권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기업들을 탑픽으로 뽑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하방 부분에서 주가 빠르게 안 올라가네? 아니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급속도로 올라가는 게 이런 원료 관련된 주식이고, 또 주가 상승에 대한 랠리를 펼치는 주식들이 이런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 수급적인 부분이나 하방에서 매수가를 가져가시는 거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는데, 이게 단순히 조금 주가가 부진하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고, 지금부터 엔캠 정확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얇은 분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상태로 조금 진행 처리가 됐었는데, 개인들의 단기 투자적인,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매도세가 나가면서 1.96%가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금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과 금투, 투신까지 해가지고 올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결국에 매도를 가장 많이 친 수급은 개인 수급이고, 개인 수급은 4거래일 연속 동안 치고 있고, 이거를 전체 다 받아먹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과 금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수급적인 측면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특히나가 엔캔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OBV에 대한 이평선은 상방 포지션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최근에 조금 이 구간에서 이 거래일 날짜 조금 꺾였다고 하지만 하방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과 신용잔고에 대한 수급이 올라와야 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오늘도 11만 9천 주밖에 터지질 못했어요.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세게 올려칠 거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고 있는 17만 원 선에서부터 21만 7천 원까지 박스권 안으로 다시 복귀 처리를 하면서 들어갈 거고, 이때에 위아래 고점 저점을 터치 처리를 계속하면서 횡보선을 가져가다가 2차 파동으로 올리는 이 형태의 수급 처리가 반드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세를 가져가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실 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자, 제가 오늘도 아까 그 에코프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에 보시면 코스닥이 5주 연속으로 상승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예요. 5주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딥시크 영향의 금일 증시는 조금 부진했지만 장막판의 양시장 비차익이 유입이 되면서 특히나가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쪽을 강력하게 LG 엔솔부터 시작을 해서 강력하게 에코프로까지 그리고 엔캠도 매수세를 가져가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순환매 장세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뭐 셀트리온이랑 올리질 않았어요. 삼성 바이 그동안에 1, 2주차의 순환매 장세에서의 최고의 섹터는 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를 하방에서부터 끝까지 끌어올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계속적으로 기관 쪽이랑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지만 오늘 장막판에 비차익 매수세가 들어와도 담질 않았어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오늘 다 매도세를 때리면서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3주차 때는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 쪽으로 수급 처리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딥시크 문제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9.86%가 빠지면서 반도체 섹터를 쫙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섹터가 어디냐? 이 2차 전지예요. 결국에 포지션은 2차 전지는 상방 포지션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렇게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옵션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포지션이 상방인데 2차 전지를 담고 있어. 거기에서 개별 기업적으로 봤을 때 엔캠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나쁘지 않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따라 들어오고 있으면서 신용잔고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 거기에서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스켓이 오후 2시 이후에 이 비차익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담아.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엔캠이 탑픽 기업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방에서 풀매수가 들어가고 21만 7천 원의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 30만 8천 원을 1차 목표가로 가져가는 핵심도를 지금은 뚜렷하게 계속적으로 보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21만 7천 원과 30만 8천 원 구간의 핵심도상의 매물대 구간이 왜 형성이 됐었고 이 구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엔캠 부분에 대한 기업의 진행 상황과 뉴스를 보시면서 멀티플 계산까지 좀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우선적으로 아셔야 될 건 하방이 막혀있는 저점 테스트 구간을 동일선상에서 계속적으로 가져갔었고 우리는 거기를 터치 처리하려고 할 때마다 얇은 봉 형태에서 전환 처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구간. 그래서 지금은 최하단 구간에서 매수가를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걸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저거를 들으셔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말부터 좀 드리면 만약에 본인께서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매수가나 매도가 그리고 시장의 상태, 기업의 대응, 실시간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2944에 이 327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랑 매도가 대응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문자 발송 처리를 좀 해드릴 건데 잠깐만 좀 보시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종목 타점 알림해서 이렇게 문자가 나갑니다. 종목명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 15만원 구간 총 비중 40% 1차 매도가 21만 1천원 구간 매집위한 매도는 40%입니다 해가지고 2024년 12월 30일 11시 58분에 발송 처리해드려서 2주 전 수요일 날짜 이거 매도를 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 수익을 먹고 나갔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리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2944의 3278 번호로 다른 걸 보내실 건 없어요. 그냥 숫자 1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는 의사 표현 정도만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문자로 발송 처리하시면 제가 무료로 해 가지고 이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다 문자 발송 처리를 하나하나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핵심 도구간을 나눠 보도록 하면은 아까 에코프로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눠 드렸는데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변동성 부분에 대한 핵심도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랑 떨어졌을 때 하방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매물대선을 알고 계셔야 투자, 특히나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아 지금 내가 매수를 해야 되나?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더 올라갈까 말까?'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 매집선은 누가 올라왔습니까? OBV가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 보유 비중도 같이 올라옵니다. 아, 여기에서 주가가 빠질 때 어디 구간에서 빠집니까? 신용잔고가 쭉 빠집니다. 그러면서 기관 보유 수량도 빠져요. 그쵸?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일으켰을 때 어느 수급이 올라갑니까? 2차적으로 OBV가 또 올라가죠. 외국인 보유 비중도 쭉 하방에서부터 계속 올립니다. 신용잔고는 대바닥권까지 떨어져요. 기관 보유 수량도 대바닥권까지 떨어집니다. 빠지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신용잔고에 있을까요? 기관 보유 수량이 있을까요? 무조건적으로 기관이 누르기 때문에 신용잔고는 빠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뺍니다. 근데 이평선 부분을 지켰던 부분이 21만 7천 원 구간. 그쵸? 그리고 17만 9천 원 구간을 박스권으로 가져갔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OBV는 이평선을 지키면서 가져가고 외국인 보유 수량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는 바닥에 깔려져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바닥에 깔려져 있습니다. 야, 최근에 그러면 자, 이 구간에서 여기로 지금 매수세가 안 들어오죠. 여기에서 여기로 매수세가 들어왔으면 OBV가 이평선 따라서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외국인과 OBV는 핵심 물량이긴 하지만 매수할 수 있는 비중 처리를 거의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기관 보유 수량하고 신용잔고가 올라와야 이게 급등현상으로 다시 반등 처리를 시키면서 쫙쫙쫙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기관 보유 수량의 물량을 늘리려고 하면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외국인 보유 비중이 들어와야 되죠. 비슷하죠, 여러분들. 수급 자체가 왜 그럴까요? 자, 기관하고 금투는 맨날 말씀드리지만 뭐니 해도 3월 달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해요. 매도가를. 왜? 3월 달에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투자가 훨씬 수월해요. 주가를 하방에서 매수를 했다가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해요. 그리고 나서 빠질 때 공매도 쳐버려요. 그러면은 여기 구간에서 샀던 개인들은 물려버려가지고 반대 매매 당하죠. 빼요. 하방 구간에 내려오면은 다시 여기서 매수했다가 공매도 치는 거 멈추고 올려요. 그럼 차익 실현하다가 공매도 또 쳐가지고 내려요. 반복적으로 그걸 할 수 있어서 어떻게든 3월 때까지 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점 매수세가 돼요? 저점 매수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만 매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가 들어와야 되냐 안 들어와야 되냐? 들어와야 돼요. 왜?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롱 계약권이 15,000 계약이고 숏 계약권이 2,000 계약이기 때문에 현물 포지션 안 올리면은 얘네들 이 상방 물량 다 털려요. 이거 청산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딥시크 사태로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눌렀다가 오후 2시 이후에 빠질 만큼 빠지니까 비차익 매수로 급격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환율 부분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는 시장 상태나 개별 기업 부분에 대한 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개별 기업 상태에 대한 그 밸류를 봐야 되죠. 자, 최근에 보면은 MSCI 2월에 변경서 표출되나 이 뉴스가 계속 나와요. 이거 얼마 나간다고 했죠? 800억밖에 안 나가요. MSCI 지수 편출돼 봤자 최대치로 나갈 자금이 800억이에요. 근데 800억이면 시가총액 2조 7천억 갖고 있는 회사에서 800억 나간다고 하면 2, 3% 나가는 거예요. 이미 주가에도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저거는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공급 계약권이 나올 게 지금 11개 회사가 예정이 돼 있어요. 테슬라, GM, LG 에너지 솔루션, 얼티엄 셀츠, 포드, SK온, 블루볼 SK, CATL, BMW. 이게 지금 전구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예정권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회장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ROE 부분, 오정광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요번 2025년도부터는 엔캠과
EDL과 중앙첨단 소재의 수직 구조가 생겨 가지고 ROE를 10%대까지 올릴 수가 있다라는 분명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에 돌릴 수 있는 톤이 95만 톤이에요. 이게 진짜로 1분기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멀티플을 선반영시키는 게 주가거든요. 그러면 95만 톤에 지금 50% 이상의 공장 가동률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적으로 47.5만 톤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로 치면 44조 7,500억. 그쵸. 영업이익으로 치면 10%니까 4,750억. 지금 전해액 부분이 중국에서 멀티플 30배를 받기 때문에 20배만 때린다고 해도 9조 원의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이 시가총액이 3조가 안 되죠. 그랬을 때 9조 원 때린다 하면 3배 조금 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13만 원이면 39만 원까지 올릴 때 저 ROE 부분이 진짜 올라온다고 할 때 이 30만 8천 원에서부터 21만 7천 원 사이의 핵심 물량 구간을 돌파 처리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13만 원 선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하방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가져가시고 21만 7천 원 핵심 물량 밑에까지는 충분하게 터치 처리가 일어납니다. 결국에 진짜 수급에 대한 싸움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나 투매 현상이 출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핵심 포인트로 잡고 보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 부분을 추적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방 구간에서 충분하게 매수가를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총 부분에 대한 계산, 핵심도, 매물대, 수급 상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전부 다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도 구간이랑 기업의 진행 상태만 잘 확인하고 가신다 하면은 ROE가 올라오는지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올라가면은 바로 랠리 시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체크하셔서 꼭 정상적으로 좋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엔캠은 오늘 딱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꼭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놓고 콜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 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스케줄하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은 바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2차전지하고 바이오는 당연히 금리 인하 시기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량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의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 매도 처리하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 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 매도세 외국인들이 때리면은 개별 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 해 가지고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 원 구간 매집이와 매도는 30%입니다 해 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 날 발송 처리해 드린 거예요. 2시 58 분에 발송 처리했습니다.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이 월요일 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일릴리 건하고 계약건에 대해서 이행 처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가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재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1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서 과대낙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랫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 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 처리를 하고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제주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설계 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 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다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 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아침에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 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 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의 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의 단위가랑 호가랑 매물대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은 다 확인하고 나서 7시 에 보내 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 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 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 놓으니까 아침 9시 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들으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